신사숙녀 여러분, 동료 여러분, 콤바텍 두 번째 웹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산병원 성형외과 과장 홍준표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아산병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주관한 콤바텍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콤바텍은 상체 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과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한 상체에 은을 사용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설명서에 있는 치료 효과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임상 경험에 따르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 치료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 자주 감염되곤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이 여럿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읽을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웹캐스트에서 상처 치료에서 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시험관 실험과 체내 실험 데이터에서 추출한 중요한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 자료에 기반한 의료 관행과 상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이곳 대한민국 서울 아산병원에 모였습니다. 10여 개국에서 오신 50명 이상의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웹캐스트 생방송은 미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의 3,500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의원들은 현장에서 화상에서 당뇨병성 족부 교양까지 다양한 상처 치료를 접하게 되는데요. 상처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콤바텍이 혁명적인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처음 도입했을 때 상처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레지던트였는데 식염수에 적신 거즈로 하루에 드레싱을 4-4번 바꿔야 했습니다.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환자 20명의 드레싱을 바꿔야 했고 그 작업에만 하루가 다 갔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도입됐을 때 혁신적인 드레싱 방법이었고 교차 감염률을 높일 위험 없이도 촉촉하게 드레싱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제 드레싱은 드레싱의 주요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염은 요즘까지도 의사들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박테리아 내생이 높아지면서 상처 치유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을 사용한 치료 경험과 증거를 공유해 주실 저명한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화상성형외과 과장인 황징닝 교수님, 그리고 저희 친구이자 영국 콤바텍 상처치료 연구소 감염연구개발팀장인 필립 보울러입니다. 두 분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들려주실 텐데요. 두 패널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오늘 참석자들과 웹캐스트 시청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웹캐스트 시청자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연사인 황징닝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겠습니다. 먼저 은 드레싱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 콤바텍과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상하이 리진 병원 화상 성형외과 황징닝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리진 병원 화상과는 1958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화상센터입니다. 현재 리진 병원 화상병동은 중국에서 화상센터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오늘 저는 국소은 주입 드레싱과 이 드레싱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간 은은 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화상치료에 최초로 국소은 물질이 사용된 것은 지난 세기인 1960년대였습니다. 미국의 폭스 박사가 화상에 은 설파다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화상 치료에 SSD가 널리 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종류의 은 드레싱이 상용화됐습니다. 이는 화상 치료에서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은 드레싱은 10년 이상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은 드레싱이 은과 드레싱이라는 두 가지 테크놀로지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Many kinds of the silver dressing has been become available. I think this is a revolution in the wound management. Also, the modern silver dressing has been used for more than 10 years, but some doctors or some person think about that the modern silver dressing just a simple combination of two technologies. 이는 은 드레싱의 놀라운 가치를 간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은 드레싱은 은을 드레싱에서 상처로 보내기 위한 수동적인 단일 전달 매체가 아닙니다. 은 드레싱은 상처에 사용되는 동안 매우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낳습니다. 왜 이런 종류의 드레싱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드레싱의 종류별 특징을 일단 설명해야겠네요. 보통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드레싱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ly, in the clinical significant dressing attributors should have like these. 삼출물을 관리하고 흡수하고 드레싱을 바꿀 때 삼출물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유지하고 상처 주변을 수분 상태로 만들고 주변 피부의 열상도 줄여줍니다. 환부와 밀착되어 자기 분해 조직 제거를 증진하고 감염을 관리해 결국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리닉에서 드레싱 종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레싱의 은이 상처로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와 환부의 성격까지 고려합니다. 드레싱 테크닉이 통증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레싱을 바꿀 때 통증과 환부 트라우마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드레싱을 바꿀 때 통증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드레싱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통증에 영향을 미칠까요? What kinds of the factors that are dealing with the pain and there's three factors.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두 다 아시는 건조 드레싱이 있습니다. 둘째, 드레싱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드레싱을 바꿀 때 이런 종류의 제품은 환부에 밀착되어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드레싱 자체에 접착력이 있어서 드레싱을 바꿀 때 이런 종류의 드레싱은 환부에 밀착됩니다. 드레싱을 제거할 때 새 살이 드레싱과 함께 벗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드레싱이든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통증을 줄이고 환부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hese patients will feel very painful in this time. So any kind of dressing
that has ability to avoid these kinds of factors can have ability to can reduce the pain and minimize the wound trauma. In clinical trial, 아쿠아셀 임상 실험에서 하이든 박사님은 만성 교양에 사용된 두 가지 종류의 드레싱을 평가했습니다. 어떤 드레싱이 더 수월하게 제거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하이드로 파이버 그룹 중 51%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알지네이트 그룹 가운데에는 겨우 24%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드로파이버 그룹 중 82%는 드레싱을 바꿀 때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알지네이트 그룹 중에는 62%만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또한 하이드로파이버 그룹은 드레싱을 바꿀 때에도 환부를 건드리지 않고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요약하면 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은 통증을 최소화하고 환부 주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부 주병과 드레싱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처 부위는 피부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부에 드레싱을 할 때 가끔은 불필요한 부분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데드 스페이스에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고 환부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레싱은 상처 부위와 밀착되어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출물을 흡수해서 은이 상처 부위에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So it has ability to minimize the dead space and also help to promote absorption of the wound juice. Also can help to promote availability of the silver to the wound bed. 만성 교양의 경우 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의 일종인 아쿠아셀을 사용하면 기하학적 구조가 형성되며 이런 기하학적 구조는 환부 표면에 꼭 들어맞아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박테리아를 배양한 인체 조직에 두 가지 종류의 드레싱을 실험한 또 다른 연구 결과 아쿠아셀 드레싱은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드레싱의 우수성은 미미했습니다. 드레싱 기술이 수분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분 환경은 상처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습기는 유해합니다. 드레싱 인터페이스의 과다한 수분을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최적의 상처 치유가 보장됩니다. 또한 드레싱이 삼출물을 흡수하고 수분을 보유해서 피부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은이 함유된 드레싱의 여러 종류의 임상 성능을 조사했는데 여기에는 수분 보유 성능도 포함됩니다. 그 결과 하이드로파이버와 은이 함유된 알지네이트 드레싱이
수분 보유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쿠아셀 에이지 드레싱은 측면 마찰률도 낮았습니다. 이제 드레싱 기술이 은 이용 가능성에 어떻게 일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균 작용을 위해서 박테리아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적당한 농도의 은에 노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조직에 독성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의 항균 작용은 은 배출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충분한 시간, 대개 24시간 동안 아주 낮은 농도의 은에 노출될 경우 박테리아가 MRSA나 VREO와 같이 내성인 강한 종류라도 효과적으로 멸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레싱이 염증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염증은 상처 치유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는 염증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염증은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고 흉터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드레싱은 초기 염증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 하이드로파이버와 같은 종류의 드레싱을 사용할 경우 거즈로 드레싱할 때보다 염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The inflammation was less when compared to the wound dressed by the gauze.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은 드레싱을 드레싱에 은을 첨가한 정도로만 보는 견해는 제품의 효능을 보는 시야를 좁힌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다 안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들은 상처 치유를 증진하는 주요 요인을 개성하는 드레싱 기술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 드레싱이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며 상처 유형별로 적합한 드레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통증, 밀착력, 이상적인 습인 환경, 염증에 이르기까지 은 드레싱의 체내 실험을 포함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이제 시험관과 환경에서는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넘어가겠습니다. 은 드레싱 개념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필 보울러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은이 항균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미생물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항균제든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소 항생제든 일반 항생제든 효과를 발휘하려면 목표 대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 환경에서는 상처 자체 그리고 드레싱 기술의 항균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상처 환경에서 상처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삼출물의 양과 괴사 조직의 양과 바이오필름의 존재 여부 모두가 항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드레싱이라는 관점에서 은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도 존재합니다. 항균제의 유형과 농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을 많이 쓴다고 멸균 효과가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 환경 자체가 어떤 시점에서 은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antimicrobial agent from its vehicle. 항균제의 가용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항균제가 매개체로부터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도 중요합니다. 항균제가 매개체에 갇혀 있으면 상처 표면에서 박테리아를 멸균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드레싱이 불규칙적인 상처 지형에 밀착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환부에 아주 잘 밀착되는 드레싱일 경우 이론상 상처 표면의 박테리아의 항균제 노출을 최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서 콤바텍 연구진은 항균 드레싱에서 은의 가용성과 드레싱 내부의 은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먼저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얕은 상처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천 배양기입니다. 한천이 함유된 일반적인 한천 배양기입니다. 한천 배양기 표면에 살균 거즈 2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가로, 세로 4cm이고 그 위에 가로, 세로 5cm인 두 번째 조각을 덮어 씌웠습니다. 두 번째 층의 한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양기에 녹인 한천을 더 부었습니다. 중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양기가 굳어감에 따라 살균 거즈를 제거하자 일명 시뮬레이션한 얕은 상처라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깊이는 2-3mm이고 표면은 거칠고 측면에는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횡단면 바닥을 보시면 눈금이 매겨진 측면과 거칠게 만든 바닥이 보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뮬레이션한 얕은 환부에 박테리아를 접종했습니다. 박테리아 부유액 4ml를 이 부분에 전부 다 부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또는 농농균을 약 4,000개의 세포에 접종했습니다. 가로 세로 10cm인 온전한 드레싱을 이 시뮬레이션한 상처 표면 위에 올려놓아 실제 상처가 오버랩되게 했습니다. 드레싱 일부가 시뮬레이션한 얕은 상처 주위의 한천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이 함유된 드레싱이 그 아래에 있는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양기를 48시간 동안 배양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후 드레싱을 제거하고 항균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터 안의 한천 배양기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촬영을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드레싱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천 배양기 밑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아쿠아셀 에이지 보이시죠? 48시간 동안 수용체 XE로 작용한 커버 드레싱도 보이시죠? 드레싱 밑에 배양한 황색 포도상구균 군락도 하나 보이네요. 세포 4,000개를 배양했습니다. 그중 세포 1개를 드레싱 밑에서 성장시켰습니다. 아쿠아셀 에이지는 밑에 배양된 박테리아 살균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은 함유 드레싱인 알레비안 에이지 어드헤시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48시간 동안 배양했습니다. 시뮬레이션한 얕은 환부에 자라기 시작한 황색 포도상구균 보이시죠? 삼출물이 측면으로 흐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주요 한천 배양기 주위에 형성된 군락도 보입니다. 또 다른 드레싱인 메필렉스 에이지입니다. 이것도 48시간 동안 박테리아를 배양했는데 황색 포도상구균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서도 삼출물이 측면으로 상당량 흐르고 있습니다. 주요 한천 부위 주변에 박테리아도 보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 시험관에서도 자랐을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를 처음 접종한 부분에서도 성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얕은 상처 부위에 황색 포도상구균과 농농균이 성장한 표면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농농균 결과를 보겠습니다. Y축에서는 다양한 드레싱의 성장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을 보시면 은이 함유된 하이드로파이버인 아쿠아셀 AG의 경우 드레싱 아래 농농균이 약간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막대는 은 형성 드레싱을 나타냅니다. 농농균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한 은 함유 드레싱 범위입니다. 녹색 막대는 은 알지네이트 드레싱을 나타냅니다. 은 포움보다 성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지네이트와 하이드로파이버는 갤화되는 메커니즘이 따르기 때문에 하이드로파이버는 더 빨리 갤화되어 시뮬레이션한 상처 부위에 일치됩니다. 그래서 아쿠아셀 AG가 오히려 더 활동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노 결정 은 드레싱과 은 설퍼디아진이 함유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트렌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의 경우가 막대가 훨씬 더 낮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비운동성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한천 배양기의 군락을 형성할 때 농농균처럼 많이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쿠아셀 AG 아래 황색 포도상구균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 포움은 많이 성장했다는 동일한 트렌드를 볼 때 은 알지네이트 드레싱, 나노 결정 은과 SSD 하이드로콜로이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모든 드레싱에 은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배양된 미생물 멸균 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천 배양기에서 아쿠아셀 AG를 제거한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황색 포도상구균 군락이 넷입니다. 알레빈 AG 드레싱은 황색 포도상구균이 많이 성장했고 한천의 박테리아도 많이 성장해서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필렉스 AG 드레싱도 박테리아를 접종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 한천 부위 황색 포도상구균의 측면 퍼짐과 성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싱을 제거하면 황색 포도상구균이 드레싱의 상처 접촉 표면에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제거하고 드레싱이 아래 접촉된 박테리아와 직접 접촉할 때 드레싱 기술이 항균 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시뮬레이션한 군락 상처 표면 모델이라는 또 다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살균 한천이 함유된 또 다른 한천 배양기를 준비했습니다. 살균 한천 위에 황색 포도상구균 또는 농농균 박테리아를 배양한 또 다른 한천층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mm 두께의 한천층이 형성되고 이 2mm 층에 박테리아를 배양합니다. 한천 두 번째 층이 굳으면 지난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드레싱을 한천 표면에 놓습니다. 드레싱을 48시간 동안 놔둡니다. 드레싱을 제거하고 항균 활동을 살펴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균 및 세균 발육 억제 활동도 조사했습니다. 드레싱을 제거한 후 배양한 한천층에서 박테리아가 성장했을 경우 은을 함유한 드레싱이 박테리아 살균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배양한 한천층에서 성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살균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억제되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드레싱이 살균 또는 세균 발육 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성장도 관측되지 않는 한천 샘플을 대조군 한천 배양기로 옮겨서 배양했습니다. 한천에 성장이 일어나면 그 드레싱이 살균은 아니지만 억제되어 세균 발육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 드레싱은 살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정 테스트의 결과를 관찰했더니 황색 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발견됐습니다. 드레싱은 이전과 같이 색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모델에서 아쿠아셀 AG는 녹농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모두에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이 함유된 폼 드레싱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드레싱 아래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없었습니다. 은이 함유된 알지네이트와 나노 결정은과 은이 포함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모두 세균 발육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억제하지만 배양한 한천층의 박테리아를 실제로 죽이지는 못한 겁니다. 몇 가지 샘플을 보겠습니다. 배양한 한천에 아쿠아셀 AG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드레싱을 올리고 48시간 동안 두었더니 세균이 증식했습니다. 드레싱 아래 박테리아는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한천 샘플에는 증식이 없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 드레싱은 살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 다른 드레싱인 알레비안 AG 젠틀 보드 경우를 보겠습니다. 드레싱 바로 아래 황색 포도상 구균이 엄청나게 많이 증식했습니다. 여기 굴락의 매우 흡사한 특징이 이 특정 드레싱의 상처 접촉면 구멍에서도 관찰됩니다. 은이 함유된 알지네이트인 알지사이트 AG 드레싱에서도 살균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레싱이 없는 곳에 세균 증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레싱이 있는 곳에는 증식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여기에 약간 증식이 일어난 게 보이긴 합니다. 이 한천 배양기를 보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녹농균도 보이네요. 이 모델에서 이 드레싱은 세균 발육 억제 효과는 있지만 살균 효과는 없었습니다. 메필렉스 AG 드레싱은 드레싱 효과가 없었습니다. 드레싱을 덮은 부분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드레싱 바로 밑에 아주 잘 보이게 증식했습니다. 은이 함유된 드레싱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서 박테리아 살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스트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드레싱 조각을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드레싱 모서리를 활용했습니다. 유사한 배양기의 드레싱 결단면을 보고 드레싱 내부에 있는 은에 노출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아쿠아셀 AG 드레싱과 메필렉스 AG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표면을 이용했는가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드레싱 모서리이든 이쪽 면이든 저쪽 면이든 아쿠아셀 AG의 경우 은은 언제든 활용 가능했고 드레싱 아래 박테리아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필렉스 AG의 경우 여기 좌측, 다시 말해서 드레싱이 상처와 접촉하는 부분을 보면 이전에 본 바와 같이 항균 작용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처 접촉면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 드레싱 상단면입니다. 그런데 드레싱을 절단해서 배양기 위에 모서리를 올려놓으면 살균 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은이 살균 작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드레싱을 사용하면 그 아래 박테리아를 살균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의 내성을 갖는 미생물인 슈퍼버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것처럼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미생물이 의료계에서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와 같은 세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화상 환자들에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광범위 베타락타마제 박테리아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도 문제가 됩니다. 수많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이 같은 미생물 중 많은 것들이 독성이 강해지고 있고 환경 적응력도 강해져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생물이 상처, 특히 만성 환부에서 발견됩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상처에서 이 같은 미생물이 온갖 종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미생물에 작용하는 항생제가 드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은 아쿠아셀 에이지가 실제로 이 같은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 유사한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한 얕은 상처 군락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한 얕은 상처 군락 모델과 바이오필름 모델도 활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쿠아셀 에이지 드레싱이 일관성 있게 여러 약물의 내성을 갖는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박테리아의 대다수, 즉 세포 4,000개가 드레싱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상처 표면 모델에서 지역사회에서 획득한 MRSA 살균의 드레싱이 매우 효능이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비셀리아 뉴모니아의 경우에도 아쿠아셀 에이지가 효과적이었습니다. 클레비셀리아 뉴모니아는 광범위 베타락타마제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그 아래에서 지역사회에서 획득한 MRSA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균 작용이 활발한 것이 보이시죠? 예전에 발표한 바 있는 일명 폴로사머 모델인 바이오필름 모델을 보겠습니다. 바이오필름 표현형의 박테리아를 배양했습니다. 이 모델은 바이오필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미생물이 착색 행동을 보이게 유도합니다. 내성이 가장 강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필름 형태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머니에 대항해서 아쿠아셀 에이지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레싱은 억제 활동을 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에 대해서도 억제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은 인터내셔널 우운드 저널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8월쯤 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가 잠깐 멈췄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만성 상처 유형의 또 다른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롤리 궤양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롤리 궤양은 만성 질환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견되고 전 세계 많은 곳, 특히 저개발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아주 고약한 상처입니다. 서아프리카, 호주 일대, 동남아시아, 중국, 중남미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특정 궤양은 기저병원균으로 유발되지 않습니다. 미코박테리움 울서란스라는 특정 박테리아로 유발됩니다. 결핵과 나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같은 계열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박테리아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브롤리 궤양을 소외 열대 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미코박테리아 자체는 아주 이례적인 박테리아입니다. 지질 세포벽이 매우 단단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생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한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저희 연구진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모델을 활용해서 이 특정 미생물에 대해서 아쿠아셀 에이지 효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저희 연구진 모델에서 브롤리 궤양의 원인균인 미코박테리움 울서란스를 사용하지 않고 미코박테리움 포르투이툼을 사용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미코박테리움 울서란스는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다루기가 극히 힘듭니다. 하지만 생리학적 성질은 흡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동일한 모델은 시뮬레이션한 상처 군락 모델과 상처 표면 모델로 실험해보니 아쿠아셀 에이지는 드레싱 아래 포르투이툼은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쿠아셀 에이지가 없어도 미코박테리움 포르투이툼이 자라는 대조군입니다. 상처 표면 군락 모델에서도 아쿠아셀 에이지의 효능은 대단했습니다. 이 특정 상처 유형은 소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저개발 지역, 가장 시골이라고 할 만한 지역에 존재하며 치료법도 극히 드뭅니다. 외과적 괴사 조직 제거가 시행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항생제가 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드레싱 치료도 효과적이지 않았고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쿠아셀 에이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이들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체외 실험 증가라는 관점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요약하겠습니다. 하이드로파이버 기술은 삼출물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쿠아셀과 아쿠아셀 에이지 드레싱은 삼출물 흡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며 삼출물도 잘 유지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드레싱 내부에 박테리아를 가두는데 유체와 박테리아가 드레싱으로 이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방향이므로 유체와 박테리아가 상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드레싱 내부 박테리아 살균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드레싱의 은이온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과 상처 표면 군락의 박테리아 살균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슬라이드 후반부에서는 아쿠아셀 에이지가 여러 약의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미치는 활동도 보여드렸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다양한 미생물로 오늘날 의료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미코박테리움 울서란스, 프로피오나 박테리아 아크네스와 같은 이례적인 상처 병원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미생물은 본래 인체 피부 깊은 층에 서식하지만 정형외과 수술 이후에 따르는 수술 부위 감염과의 연관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와 같은 참고 문헌을 참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hil, for that wonderful lecture.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은드레싱을 활용한 임상 경험을 들려주신 황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참석자와 웹캐스트를 시청 중이신 관객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기소개하시고 질문 말씀해 주세요. So please, when you ask a question, please present yourself and the question. Yes? Okay, I repeat. My name is Haris from Malaysia.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해리스라고 합니다. 먼저 은의 농도나 은 드레싱의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드레싱하는 중에 농도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요지의 강의가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필립 박사님, 저는 같은 원칙을 드레싱에 적용하고 싶은데요.
저희 임상의들은 은 드레싱을 5 내지 7일 유지하라는 프로토콜 권고 받는데요. 박사님의 데이터에 따르면 48시간만 해도 다양한 드레싱의 군락에 차이가 보이네요. 48시간이 지났어도 최대 일주일까지도 이런 특성이 유지된다는 체외 실험 증거가 있나요? 실제 체내 상황에서는 삼출물이 있는데요. 박테리아가 이런 삼출물을 공격하잖아요. 아쿠아셀이 항균 효과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드레싱 안의 삼출물을 가둔다는 장점이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Microbial bactericidal effects. Thank you. Shall I start? Yeah. Okay. Thank you. 예, 바로 대답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쿠아셀 에이지 실험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 보여드린 모델이 아니라 매우 엄격한 모델로 실험에서 입증하고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쿠아셀 에이지는 14일까지 계속해서 은을 방출하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까지 포함해서 박테리아를 멸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분 화상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만성 상처의 경우 최대 부착 기간은 7일이지만 과도한 삼출물을 시뮬레이션한 매우 엄격한 모델에서 드레싱은 계속해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삼출물의 경우에도 은이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가 건조하면 수분 환경을 조성해서 은을 방출시키고 은이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은의 효과적인 형태가 바로 은 이온이기 때문에 상처에 은 이온이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쿠아셀 에이지는 삼출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드레싱에서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과 상처 드레싱 인터페이스에서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두 번째 모델인 상처 표면 모델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한 2mm 두께 한천층에서 박테리아가 완벽하게 살균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은 농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싱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은이 많다고 해서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환경 자체가 은 이온이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염소 이온은 상처 삼출물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염소 이온은 은 이온에 대해서 친밀감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결합해서 염화은을 만듭니다. 염화은은 항균제로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은 농도가 낮습니다. 낮은 농도의 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살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셀 에이지는 바로 이 작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합니다. 살균 모델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상처 표면 군락 모델은 살균 효과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모델 맞습니까? 네, 그 모델이 과거에도 이용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저희 실험실에서 그 모델을 개발했고 그와 유사한 연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표면 두께 2mm 모델에서 박테리아 샘플을 채취한 건가요? 네. 그러면 임상으로서 은을 상처 표면에 투입하면 그 표면 아래 박테리아가 살균된다는 사실을 체내에서도 유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Absolutely. In this model, 당연합니다. 홍 교수님께서 올바르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모델에서 배양한 한천층은 두께가 2mm입니다. 아쿠아셀 AG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는 죽었습니다. 그건 바로 2mm 두께 한천층에 활용 가능한 은이 있었고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 환경은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출물의 양이나 삼출물의 점도나 괴사 조직의 양이 은의 침투와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균 드레싱 사용 시 드레싱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사전 상처 치료 준비, 예리한 괴사 조직 제거,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Thanks, Phil. I think this is amazing. Good progress. 예, 감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웹캐스트 시청자 의견 들어볼까요? 영국의 존 스피어스입니다. 콤바텍의 은 드레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 시판되어 있나요? 하이드로파이버 기술이 포함된 드레싱은 없습니다. 하이드로파이버는 콤바텍의 특허 등록된 상표입니다. 아쿠아셀 에이지의 물리적 특성은 매우 독특합니다. 드레싱이 유체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든가 섬유가 겔화되는 방식이라든가 응축력이 매우 높은 겔이 되는 것도 독특한 특징입니다. 은 이온과 드레싱 자체의 상관관계도 독특합니다. 양전하를 띤 은 이온은 드레싱 자체의 카복시 메틸 그룹의 음전하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이 거의 은에 붙어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처에 박테리아가 많이 있는 어려운 상처 환경에서 박테리아 세포 표면은 모두 음전하를 띱니다. 드레싱에서의 은 이온을 빼내기 때문에 여타 드레싱은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임상으로서 상처 치료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가령 한국의 제 동료는 상처 치료의 줄기세포 치료법과 같은 세포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웹퀘스트에 올라온 것인데요. 은을 사용하는 동안 정상 세포에 대해서 세포 독성은 어떤 효과를 미칩니까? 소독약이 대개 세포 독성을 띌 거라는 우려가 늘 존재해 왔는데요. 오늘날 은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유는 은의 독성이 요드와 같은 다른 항균제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안전 유효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시험관 테스트에서 파이버글라스에 대해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상처 환경을 최대한 시뮬레이션해서 파이버글라스 겔 수축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콜라겐 겔에 파이버글라스를 집어넣고 파이버글라스의 수축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파이버글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쿠아셀 에이지의 경우 아무런 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피부에 사용하고 무균 환경을 유지하고 이들 세포가 상처에 자리 잡을 때 바이오필름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줄에 앉은 남자분 말씀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이파입니다. 보울로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파이버에서 은이 살균 작용을 하고 다른 드레싱에서는 세균 발육 억제 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시에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이드로파이버와 은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은이 함유된 폼 드레싱의 경우 드레싱에서 은을 완전히 방출시키는 것을 막는 일정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은 알지네이트 드레싱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있고 섬유질 드레싱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파이버보다 더 흡수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알지네이트는 하이드로파이버만큼 잘 겔화되지 않습니다. 하이드로파이버는
급속히 갤화되고 매우 응축력 있는 겔을 형성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박테리아의 섬유질이 완전히 노출되고 매우 효과적인 겔화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100% 접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알지네이트 드레싱에 비해 아쿠아셀 에이지의 살균 효과가 큰 것이라고 봅니다. 효과적으로 겔화되지 않으면 살균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uestions? Gentleman in the front. 앞에 앉은 남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Hari Krishna from Malaysia. I'm quite interested. 말레이시아에서 온 하레 카리슈나라고 합니다. 이전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상처 대부분에서 미생물이 발견됐는데요. 아시네이토박터 바우마니와 클리스트리디움 디피실리의 경우를 보여주셨는데 바이오필름의 더 큰 덩어리를 형성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바이오필름을 절단했다는 점. 둘째,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 바이오필름의 재발을 막았다는 점인데요. 공초점 레이저의 주사 현미경을 사용해서 바이오필름을 봤을 때 임상평가 또는 특정 한천 배양기를 활용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상처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모든 경우에 바이오필름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Everything is coming out with lots of biofilms in. Yes, thank you. Absolutely. 네, 감사합니다. 상처의 바이오필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상처 치료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름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바이오필름이 사실상 거의 모든 만성 상처에 존재하며 이 바이오필름이 상처 치유를 방해한다는 증거가 여럿 있습니다. 또한 유가조직 형성과 각막상 피변성을 방해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오필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 치유 준비와 정확한 괴사 조직 제거로 바이오필름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에서 바이오필름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연구 지진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임상 간호사가 최근에 상처 치료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상처에서 바이오필름을 시각화했으며 그 아래 병원균과 바이오필름의 관계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유형의 상처에서는 바이오필름이 충분히 발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처에서 바이오필름을 탐지하려면 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바이오필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Yeah, a major discussion point today, and dealing with biofilm, I think, is very important. Thanks, Phil. Just switching gear,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네, our 감사합니다. webcast audience. 웹캐스트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황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Side effects while using silver dressing. 은 드레싱을 가령 피부염 치료를 할 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Yes, and in China we have 중국에는 화상, 1급 상처, like the 2급 상처, second degree and first degree wound, and also we have 만성 궤양 환자가 많습니다. recent years we have used 최근에 hydrofiber. 아쿠아셀 에이지와 같은 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hese 매우 유용합니다. useful because it can, in China, most of the burn patient we 중국에서 대부분의 화상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SSD를 사용했는데 통증이 심해서 요즘은 아쿠아셀 에이지와 같은 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동 환자의 경우에 좋습니다. 또한 상처 감염도 줄었습니다.
상처에 감염이 있을 경우 이런 종류의 드레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보울로 교수가 언급한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 제자가 바이오필름 실험을 했습니다. This kind of dressing have the effect is not effectively sometimes like this. And also I just want 국소제로 바이오필름 안의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울로 교수가 보여준 슬라이드에 따르면 아쿠아셀 에이지 드레싱은 바이오필름 안의 박테리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This kind of toxic agent cannot kill the bacteria inside of the biofilm totally. So I just hear the Professor Boring show of the slide that if this kind of the dressing, aqueous age dressing can have effectively on the biofilm bacteria, I think this is a quite good things. Yeah. Yeah, well, we published two articles relating to use 실험실에서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아쿠아셀 에이지가 바이오필름 박테리아에 미치는 효능을 연구한 논문 두 편을 저희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아쿠아셀 에이지가 분명히 어떤 작용을 했습니다. 아쿠아셀 에이지가 상처 바이오필름 솔루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체외 실험 모델에서 바이오필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첨언하고 싶습니다. 미생물 살균 효과라는 측면에서 아쿠아셀 에이지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는데요. 바이오필름 자체 아래의 박테리아에도 작용을 했을까요? 보통은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전략을 택하는데요. 폴리사이클레이트 바이폴리머스를 유발하는 미생물 제거도 효과적으로 해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Biopolymers, it actually would be quite remarkable to be used. So one thing I would add actually. Absolutely, and I think dealing with biofilm. 바이오필름이 아주 빨리 형성되는 반면 괴사 조직은 천천히 형성되기 때문에 바이오필름 문제 해결은 거듭 반복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바이오필름은 하루 만에도 다시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바이오필름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처 치료하는 와중에 괴사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클렌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클렌징 과정에서 산화제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는 보고가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재형성을 중단시키는 드레싱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아쿠아셀 에이지는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웹캐스트 시청자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상처 치료에 은을 활용할 때 타임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까? Time guideline. No. 타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항균제로 은을 사용할 때 상처가 2주, 최대 3주 동안 아물지 않을 경우에 치료 프로토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 드레싱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상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레싱 자체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상처 치료 사전 준비와 드레싱 사용이라는 전체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2주에서 3주 정도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임상적으로 아쿠아셀 에이지는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상체에 잘 밀착되어 데드 스페이스를 제거하고 습윤 환경도 이상적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레싱에서 은이 지속적으로 방출될 뿐만 아니라 염증도 감소시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성 상처에 은이 스며들어서 살균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처 치료에 은을 활용하는 임상 경험과 실험 증거를 들려주신 두 분 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 웹캐스트 시청자 여러분, 아산병원 그리고 이 웹캐스트를 주최해 주신 콤바텍에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웹캐스트 시청자께서 50개가 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네요. 홈페이지 또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연사분들께 마지막으로 박수 보내드리면서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Thank you. All right, think we have some housekeeping 감사합니다. BK? 마지막으로 참가자분들께 드릴 말씀 있다고요? We'll have a 그룹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룹 포럼이 진행될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